안녕하세요 학구미 여러분, 학구미입니다. 모두 잘 지내셨죠? 오늘은 남들의 10년 노하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또 이게 무슨 이야기겠냐 하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영상이나 혹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10년 일한 사람의 노하우 혹은 책 100권 읽고 얻은 깨달음, 좀 더 먼저 그 길을 가신 분들이 본인의 노하우라던가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. 저도 옛날에 이제 컨텐츠 찍을 때 자기계발서 100권 이상 읽고 느낀 점, 후기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영상들의 장점은 내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먼저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찐 노하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시간과 돈과 어떤 열정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시간과 비용들을 투자해서 얻은 경험을 내가 듣기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. 저도 한때는 독서 중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류가 있었어요. 연애 소설이라던가 추리 소설을 제외하고 약간 기타 다른 소설들은 제가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. 또 그걸 읽는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. 지금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제가 시간을 들여서 그 소설을 읽는 게 뭔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들, 조금 더 실용서라던가 그런 거를 읽으면 내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일본이라던가 한국, 외국 소설을 읽고 느낀 점, 그런 책 100권 읽고 느낀 점, 혹은 추천할 만한 책 한두 권 정도, 그리고 그 추천한 책을 정리한 요약본, 이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. 물론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었거든요. 아, 영미문학은 이런 흐름으로 이제 발전이 됐구나. 일본 문학은 또 다르네? 순수 문학은 또 다르구나.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개괄적인 흐름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 과연 이 영상들이 진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특히 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학생분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제가 너 친구 이런 거 해봤어요? 이 경험 해봤어요? 혹은 이 책 읽어봤어요?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걔 중에 한 몇몇 분은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. 저 유튜브 후기 보니까 이렇던데요? 이렇대요. 그래서 저는 굳이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.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냥 그걸 듣고 든 생각이 이게 다른 사람의 노하우나 10년 축적, 100권 이상, 300권 이상 읽어본 사람의 후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그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이 느낀 점과 내가 느낀 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책 한 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남동생한테 계속 읽으라고 그랬어요. 주변 친구들한테도. 그 책을 사서 주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 이제 다 읽어보고 그 후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그 느꼈던 감동과 그 영감의 깊이나 폭만큼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읽었을 때 제 과거의 경험들과 현재의 가치관과 생각, 그런 경험들이 합쳐져서 그 책을 통과했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의 폭이 있고 색깔이 있고 깊이가 있는데, 또 다른 분들은 그 개개인이 경험한 경험들이 또 다를 거잖아요. 그 경험과 어떤 과거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의 틀에서 그 책이 딱 걸러졌었을 때 또 느끼는 경험과 또 느끼는 생각과 그런 깊이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그런 책 같은 경우는 후기 이런 거를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, 이제 그 영상 혹은 그 컨텐츠를 하나 봤다고 해서 이거 이제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, 이 경험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그 경험을 베이스 삼아서 그 이후의 경험들을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요즘 사회를 보면은 효율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. 특히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,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시간을 써도 내가 이 한 시간에 이 일을 할 때는 두 가지 아웃풋을 낼 수 있고, 이 일을 하면은 한 가지 아웃풋을 낼 수 있네? 그럼 어떤 아웃풋을 내는 거를 선택할까? 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결과 중심,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기기보다는 무조건 좋은 결과, 좋은 성과, 좋은 아웃풋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되니까
결국은 이제 영상 같은 경우도 의미 있고 책이나 이렇게 다양한 것에 대해서 뭐 느낀 점이라던가 깊게 탐구하고 좀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보다는 정말 짧게 실용서 혹은 실용 꿀팁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.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은 저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실용적인 부분, 효율적인 부분을 또 강조하면서도 그 밑에 빠진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학이라던가 뭐 비문학 혹은 이런 부분들을 고루고루 읽으시고 또 경험 같은 경우도 무조건 내가 어떤 결과를 내는 그런 일 플러스 꼭 아웃풋이 들지 않아도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취미라던가 클래스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들으시면서 조화롭게 경험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예전에 그런 뭐 자기계발서 100권 읽고 200권 읽고 뭐 느꼈던 점 혹은 뭐 이런 후기들 나의 이런 찐 노하우들을 다 가져가세요 그런 영상을 찍었을 때 내가 나의 노하우는 이렇지만 여러분들의 노하우도 잘 쌓으셨으면 좋겠다.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인지 어떤 경험을 하실 건지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강조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. 또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나의 노하우나 꿀팁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을 보신 우리 학구미 분들도 직접 경험하고 본인만의 언어, 본인만의 색깔로 그 경험들을 잘 버무릴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도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참 지금 학생분들 만나보면 또 제가 학생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. 뭔가 더 경쟁이라던가 학업적인 부분이 심화되고 또 경쟁이 되게 치열해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학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뜨겁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동시에 정말 이 젊음 그리고 이 패기 그리고 이 학생 때가 한 번밖에 없는데 너무 또 학업에 매몰돼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강의 갈 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. 이제 강의할 때 강의안 위주로 이제 전달해야 될 정보들, 이제 미래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미래 문해력, 미래를 읽는 방법이라던가 혹은 뭐 학습법, 혹은 고교학점제 이런 것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제가 이제 12년 동안 도전해왔던 버킷리스트와 꿈 도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좌절과 또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공유를 합니다. 보면은 진짜 정말 제 찐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잘 들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만나는 친구분들께는 또 이렇게 제 노하우를 좀 재밌게 이야기식으로 전달하고 있고요. 이제 2024년에 마지막이 저물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학구미 분들도 올해는 내가 어떤 거에 도전을 했지? 내가 어떤 거에 배움이 있었을까? 혹은 내가 어떤 거에 아픔을 느꼈고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지? 혹은 그 아픔을 견디시고 있는 중이라면은 너무 잘 버티셨고 앞으로도 잘 버티실 것이고 분명히 해가 뜰 거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도 오늘 본 영상 중에 되게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어요. 사람이 병을 앓는다고 하잖아요. 그 앓음이 나중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예요. 아픔과 고난을 겪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앓음이지만 그거를 잘 극복하고 혹은 잘 견디고 하루하루를 살아는 그 다음에 본 그 햇빛 밑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. 그래서 참 2024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. 또 2025년 한 해는 또 어떻게 보낼지 차근차근 또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 하루도 꿈꾸는 하루 보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라던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DM으로 언제든 말씀 주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. 안녕.